중단원 308쪽부터 아니다. 310쪽에서 312쪽까지 오늘 설명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들으면서 포인트가 뭔지, 어떤 것들이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였는지를 잘 체크해서 그 정도는 메모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잘 듣고 영상을 보지 않고 내가 풀어보는 거야. 다 풀어보고 막히는 문제만 멈추고 영상을 듣고 다시 영상을 끄고 내가 다시 힘으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거 영상 틀어놓고 풀이해주는 거 따라 쓰기만 하면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본인만 손해지. 자, 1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꽃과 흰색 꽃을 합하여 6송이의 화단에 심으려고 한다. 자, 뭐 적어도 합하여 6송이라고 되어 있고 적어도 한쪽 끝에 노란색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돼요? 6송이를 둘, 셋, 넷, 다섯, 둘, 넷, 다섯, 6개를 해놓고 적어도 노란색이니까 여기에 노란색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노란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저쪽으로 볼 크는 것보다는 딱 봐도 적어도가 나왔네.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겠다. 어떻게? 6송이를 일렬로 나열 6팩토리얼에서 양쪽 다 모두 노란색이 아닌 뭡니까? 노란색과 흰색이었으니까 양쪽에 뭐 하면 돼요? 흰색이 오도록 푸는 것이 그 결과 576이다 라고 등식을 놓고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묻고 있는 것이 흰색이다 보니까 양쪽의 흰색을 2송이를 선택하는 것은 6팩토리얼 빼기 n송이라고 먼저 미지수를 설정하고 nc2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다가 흰색을 배치했으니까 남아있는 송이는 몇 송이에요? 4송이죠. 그러면 그 4송이는 상관없이 나열을 하면 됩니다. 576. 이 수식을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해야 될 겁니다. 됐죠? 자, 결국 우리가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노란색을 이쪽에 칠할 때, 이쪽 오른쪽에 위치할 때, 왼쪽에 위치할 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하면 된다. 16번은 여사건 이용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17번 보자.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세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의 배수, 뭐 이거는 쉽죠? 자, 하나, 둘, 셋, 4개의 우리가 요 끝자리에 뭐를 잘 배치해야 되냐면 4의 배수가 되는 거. 끝자리 수가 00이거나 4의 배수가 되는 거. 그러면 0, 4. 자, 얘서 불러볼까? 0, 1, 2, 1, 2, 4. 2, 0은 또 놓치죠. 다시 2, 4. 한 자릿수일 때, 10의 자릿수일 때, 20 자릿수일 때, 30일 때는 32. 더 없어요. 그죠? 40 있고, 또 44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화살표를 딱 하라고 했습니다. 자, 0, 4가 이럴 때 선생님이 이제 곱의 법칙을 좀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0은 앞자리에 0이 포함이 안 될 거니까 0, 4 빼고 나니까 3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0을 갖다가 앞자리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0, 1, 2가 안 돼요. 그러면 2개니까 2 곱하기 1이에요. 이걸 반복하지 말고 어차피 0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어디 갔습니까? 자, 0, 0, 0을 가진 것이 요게 몇 가지냐면 3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없는 1, 2, 2, 4, 3, 2가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바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일이 다 나열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규칙을 한번 보고 다시 곱의 법칙으로 가는 눈을 좀 키울 수 있게끔 가면 되고요. 18번에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우리 조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 전부 다 조합으로 나와 있고 두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개수를 이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NC6분의 NC5가 되면서 그것이 5분의 6이 될 거예요. 자, 요 놈을 또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번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6 팩토리얼 분의 n에서부터 n-1 n-5까지 곱해질 거고 5 팩토리얼에서 n에서부터 n-1, n-4까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5 팩토리얼을 지우면 얘는 6만 남겠죠? 6 다음에 5 팩토리얼 곱해지니까 그리고 n에서 4까지 지워지면 n-5니까 n-5분의 6이 남고 그것이 5분의 6이래요. 그렇게 해서 등식으로 놓고 나면 n-5는 5가 되면서 n이 10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또다시 뭘 구하면 돼요? 이거 분의 요거로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n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6, 17번, 18번까지는 다소 쉬운 문제들. 뭐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가 아닌데 자, 18번부터는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18번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자,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18번 문제들은 19번, 20번은 자, 먼저 머릿속에 좀 생각을 좀 합시다. 자, 이게 어디 갔을까? 얘가 안 보이네. 얘가 어디 갔어? 자, 여기 19번에 보면 케이스별로 따질 건데 여기 별표를 쳐놓고 이거는 또 중요하니까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모임이 12쌍 부부가 있대요.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12쌍이면 사람 수는 24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쌍씩, 2명씩 한 쌍으로 해서 근데 조건을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때 이게 1번 조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부인이 12명이 되겠죠? 그 부인들과 악수를 안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총 악수를 다 구해서 악수를 하지 않는 케이스를 빼내는 케이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남편들은 자기 자신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다. 그리고 부인들끼리는 서로 악수를 또 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임에 참석한 이 24명이 나는 총 악수는 몇 번이 될까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딱 느낌이 오죠. 총 악수에서 부부끼리 하는 악수 12번 빼고 여자들끼리 악수하는 케이스를 구해서 빼내면 되지 않을까. 맞죠? 자, 그러면 24명이 악수를 하려면 여기에 전제 조건 악수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2가 물어보기를 쌤, 세 사람이 악수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라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정육면체 주사위 1부터 6까지 나오는 눈을 생각하듯이 악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4C2는 부부든 여자끼리든 모두 악수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빼내야 되겠지, 우리는. 어떻게? 남편들이 자기 부인과 악수하지 않는 경우는 남편 1이 부인 1과 악수 안 한대요. 그런 쌍이 12쌍이 있대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12가지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부인들끼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인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총 근데 1번 부인, 2번 부인부터 12번 부인의 넘버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12명 부인 중에서 서로 두 사람이 악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를 빼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건을 따지고 전체에서 내가
빼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응용이 되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파티에 초대가 되었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다음 오는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한대요. 그래서 모두 몇 팀이 참석을 했다면 총 악수수는 몇 번일까요? 라고 한다면 1번이 2번과 악수하고 또 2번이 3번과 악수도 하지만 1번이 2, 3번하고도 악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응용이 되었을 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저번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연지와 혁재가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의 케이스를 한번 해보자. A 과목 있고 B 과목 있고 C, D, E, F 뭐 점점점 있다고 쳐. 연지는 A, B라는 과목을 선택했고 혁재는 C, D를 선택하면 멍 때리면 안 되지. C, D를 선택하면 둘이는 공통으로 듣는 과목이 0이에요. 근데 연지가 A, B를 선택할 때 혁재가 B, C를 선택하면 공통인 하나예요. 뭔가를 공부할 때 두 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공통인 신청 과목이 1 이하가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을 표시를 하세요. 1번 표시를.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를 구해서 더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사건을 이용해도 되지만 내가 0번일 때에는 자 5, 8시죠. 자 다시 자 8과목 중에서 연지가 먼저 2과목을 선택해. 그리고 혁재가 6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 그러면 이 둘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0개, 공통인 게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맞나요? 8개 중에 연지가 A, B를 선택했으면 그 A, B를 제외한 몇 개에서 6개에서 2개를 선택한 거. 자, 요런 케이스를 공부할 때 자, 공통은 0과목이야. 더하기 1과목을 만들면 돼요. 자, 여기에서 1과목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데 1과목은 내가 먼저 8과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네. 8과목에서 연지가 2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얘가 이루어질 때에 혁재는 연지가 선택한 거, 연지가 선택한 2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는 거야. 자, 연지가 2과목을 선택했어. 그중 한 개인 뭐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지가 선택 안 한 과목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죠? 거기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숙제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연지가 2개 선택한 거. 얘는 연지 1개 중 혁재가 1개를 선택한 거. 얘는 혁재가 또 1개를 선택했어. 그죠? 그럼 얘는 공통이니까 공통이 한 과목이 남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렇게 밑에 있는 제목들을 좀 써가면서 풀면은 19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자, 21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푸는 방법을 모르면은 굉장히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고난도는요, 방법적 고난도입니다. 자, 고난도라고 돼 있죠? 이게 방법적으로 고난도다. 방법을 모르면 못 푼다. 그렇습니다. 자, 1부터 40까지 홀수니까 홀수는 20개일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는 거예요. 두 수를 택해서 그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은 홀수끼리 나열해서 우리가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노가다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의 배수를 판단할 때 나머지를 이용할 겁니다. 자, 두 수를 더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그 숫자 1학기 때 했었어요. 2 더하기 3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요거 3의 배수가 되려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1이죠. 요거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0이에요. 그 나머지를 더했을 때 얘가 5죠. 그러면 자, 얘 나머지가 2죠. 1입니까? 자, 2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죠. 그러면 5를 3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나머지가 얼마예요? 2. 여기도 2. 자, 요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끼리를 우리는 먼저 선택해놓고 그 중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자, 나머지가 0인 경우. 첫째, 나머지가 0인 홀수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홀수에다가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3, 그 다음에 9가 되죠? 홀수여야 되니까. 6은 되는데 3의 배수인데 짝수니까 홀수 중에서 그러면 구할 때 얼마 더했어요? 그러면 15, 6씩 더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걸 6, 3, 6, 6, 12, 6, 12 이러면서 홀수 찾는 것이 아니라 첫 스타트를 하나 찾고 6 커지는 수, 그럼 21, 27, 그 다음에 33, 또 39까지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7개 찾아 놓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1인 경우는 나머지가 1인 경우는 1부터 있겠죠, 홀수가. 그리고 나서 7이 되겠죠. 또다시 6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홀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의 배수는 30 커지는데 짝수가 아니라 홀수니까 2칸씩 올라가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6 올라가면 13, 19, 25, 그 다음에 31, 37, 40 넘어가면 안 되겠죠? 둘, 넷, 여섯, 7개가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나머지가 얼마일 때 2가 될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럼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것은 2가 될 수가 없으니까 2는 짝수니까 2보다 3더 큰 5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6을 더하면 11, 그 다음 17, 23, 29, 35, 41은 안 되네요. 그래서 둘, 넷, 6개가 되네요. 자, 이때 우리는 2개의 수를 택할 건데 가만히 보자. 홀수이어야 돼.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은요. 자, 나머지 0에서 2가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7, 12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홀수가 되면서도 12가 되면 왜? 나머지가 0들이기 때문에 둘이를 더해도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가 1이 있고 나머지가 2가 있으니까 얘를 더해줘야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1인 경우에서 1개 찾고 2인 경우에서 1개를 찾으면 됩니다. 70 1 곱하기 60 1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2개를 선택했다고 쳐. 그래도 3의 배수가 되면서도 뭐가 돼요? 홀수를 더한 것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하되 자 요런 문제가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응용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3의 배수가 지금 2개를 선택했을 때 뭔가 세 수를 선택해야 되고 너무 노가다가 많이 된다 싶으면 나머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법적으로 모르면은 고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6개로 우리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A로 구해보겠다. 그럼 A는 서로 다른 12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했더니 빼내야 되겠더라. 맞죠? 어떻게? 하나, 둘, 셋, 4개. 4, 2는 하나, 둘, 3개니까 곱하기 3인데 그 직선 3개를 보완해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8개 되더라. 그리고 더하기 3C2에서 곱하기 8은 더해서 보완해주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 B는 삼각형이래요. 그럼 B는 삼각형이면 삼각형에서는 보완해줄 게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어요. 그죠? 12, C3에서 빼기만 돼. 4C, 3이 3개가 있고 3C, 3이 8개가 있더라. 위에 거 보고 바로 밑에 계산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자, 23번은 설명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자, 한 번만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겠습니다. 큰 수를 먼저 세워줬습니다. 내가 A, B, C, D라고 했을 때 문제는 정삼각형의 수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A보다는 B와 C는 D는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가장 큰 수가 6이니까 A에 6을 넣었을 때 B, C, D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색칠 공부처럼 생각하면 돼요. 인접하고 있는, 변으로 인접하고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요, 숫자는 5가지. 그러나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원래 여기 5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C 때문에 안 되니까 곱하기 4가지. 요런 규칙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면 A에 5가 들어갔을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이루어지고 A에 4가 들어갈 때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이루어질 테고 패턴이 그런 거야. A에 3이 들어갈 때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A가 2가 들어가면요. A가 2가 들어가면 1, 1, 1은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하나 남은 숫자가 같이 인접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 이 패턴도 같다라는 걸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의 인구 조사를 조사원 5명이 간대요. 조사원이 5명이 가고 5명 중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을 간대요. 여기까지. 자, 이게 1번 조건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이웃하는 지역, 2개가 이웃하는 지역에 갈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남은 4개 지역에 1개씩 담당으로 갈 거래요. 자, 선생님이 A, B, C, D, E, F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말뜻이 뭐냐면 이 5명 중 1명은 이렇게 A, B로 경계에 있는 지역을 간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은요. 그냥 4명을 일렬로 나열해줘버리면 돼요. 결국 5명 중 1명이 이웃에 있는 구역을 2군데를 직접 조사를 한대요. 한 사람은 억울하게.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각각 한 지역을 그 나머지를 같이 갈 거래요. 그러면 딱 봐도 뭐를 먼저 세야 될 것 같아? A, B, B, C, C, D, C, F 이웃하는 지역이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2개가 이웃하는 가지수를 먼저 손으로 세는 겁니다. 자, 손으로 세는 방법 알려줍니다. 항상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 이러면은 총 몇 개인지 답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돼요? 빠뜨린 게 있는지 중복된 걸 또 셌는지 알 수가 없으니 선생님 이럴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A로 시작하는 인접한 거 불러보세요. A, B, A, C, A, E. A 끝났습니다. 거꾸로는 볼까요? 자, B로 시작하는 거 B, C, B, D. B, D 끝났죠, 그죠? C로 시작하는 거 C, E, C, F, C, D. 그리고
이 D로 가는 거. D, DF. 또 E, EF. 근데 더 끝났죠? 그러면 이게 끝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의 곳이 만들어졌는데 자, 생각해보자. 조사원은 A, B, C, D, E 5명이 이 10곳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 5명 중 이 이웃하는 2개의 지역을 갈 수 있는 경우는 5명이 모두 후보가 될 거야. 맞죠? 그리고 그 지역이 AB가 될지 AC가 될지 몇 군데가 돼야 돼요? 10군데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몇 개의 지역이 남았어요? 4개의 지역이 남았어요.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4팩토리얼로 그냥 나열해주면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계속. 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줬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것부터 먼저 세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변형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변형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25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5번은 그림, 25번이 어디 갔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여기 또 별표를 좀 쳐놓고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 한 번 듣고 모르니까 각각 생각한 것들을 메모해가면서 수업을, 공부를 복습을 해가면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7명이 있어요.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석에 마부는 고정이야. 그래서 둘, 넷, 여섯, 7명이 탈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마부가 가장 앞에 있고 7명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자.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타서 앉아야 되니까 여기는 못 앉겠죠. 그러면 나는 요 놈을 아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A, B부터 먼저 앉히자고.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봐. 7명을 앉힐 건데 상황을 먼저 일상생활로 끌고 오면요. 좀 이해가 잘 됩니다. 7명이 서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선생님이 야 A, B만 둘이 묶어서 앉아봐. 먼저 앉아봐. 이래서 A, B를 먼저 묶어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돼? 3개의 줄 중에 한 줄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3C1을 선택하는 거야. 자, 이거는 A와 B를 먼저 결정하는 케이스야. 그런데 A가 오른쪽에 앉을 수도 있고 왼쪽에 앉을 수도 있니? 묶음이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이 될 거고요. 어딘가 모르게 A와 B가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의자는 몇 개예요? 의자는 5개인데 이제 C와 D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C와 D를 이웃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싹 다 해서 이웃하는 것을 빼내자. 그러면 CD는 전체에서 빼기 이웃하게끔 만들어서 이웃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야. 자,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명을 딱 선택해서 앉혀버리면 돼. 그러면 여기에는 아니지? 자, 아예 선택이 아니라 나열까지 시켜야 되니까 O, P, 2를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순서가 있게끔 해버리면 CD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CD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CD가 이웃한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가
2 팩토리얼. 여기는 못 가는 거잖아. 맞지? 두 줄 중 한 곳을 갈 거야. 그지? 그리고 뭐가 돼요? CD가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빼버리면 5 곱하기 4에서 4를 빼면 16가지가 될 거예요. 자, 다시 A, B를 먼저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은 세 줄 중에 한 줄을 선택해서 앉히고 A, B가 자리 바꿈을 하면 되는 3 곱하기 2가 되어서 6가지가 될 거야. A, B가 이렇게 앉을 때 동시에 CD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CD가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이웃하지 않는 16가지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C와 D가 앉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야.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제 자리 몇 개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그렇죠. 자, A, B 이웃하게 앉히고 C, D 이웃하지 않도록 앉혔어요. 이제 E, F, D가 앉는 방법은 3 팩토리얼만큼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6 곱하기 16 곱하기 3 팩토리얼은 1번, 2번, 3번이 이루어질 때 잇따라 동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처럼 따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 뭐 사진 찍을 때 어느 위치에 승용차를 탈 때에 운전자 옆에 누가 앉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런 유형들이 나올 때에는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도 봅시다. 이것도 까다로워요. 26번도 까다로워서 선생님은 설명을 다 해주는데 자,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할 거래요. 자, 일단 요가부터 선택해보자. 5일 중에 3일을 선택했으니까 5C3은 요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요가를 선택한 2일 중에 자,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이들 다 틀립니다. 수영과 줄넘기를 한대. 그러면 내가 보자. 월, 화,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한 가지의 케이스를 나열을 해놓고 상황을 파악부터 해야 돼요. 순열과 조합은. 월, 수, 목, 금 중에서 내가 월, 수, 금을 먼저 선택을 했대. 뭐로? 요가로 선택한 한 케이스야. 그 케이스가 5C3이니까 10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월, 수, 금으로 요가를 선택했대요. 근데 남아있는 건 화요일과 목요일이야. 그리고 수영과 줄넘기야. 그러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그러니까 내가 화요일 날 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줄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목요일을 선택했을 때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줄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을 선택할지 목요일을 선택해야 될지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해야 되고 그 중에서 수영을 선택해야 될지 줄넘기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돼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4가지 나왔죠? 그 4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식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가지고 요런 케이스가 되어서 21 곱하기 21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그죠? 하루 남았는데 또 농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이제 나는 화요일 날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수영을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줄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그러면 축구를 할지 농구를 할지 다시 2개 중에 하루 한 개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가 5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한다?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한다? 그럼 21이에요. 수영과 줄넘기를 한 가지 한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밑줄을 이렇게 꺼줄게요. 2일 중 하루를 선택하는 것이 21으로 선택한 거고요.
수영과 줄넘기 중 한 가지 하는 게 이시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요것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27번 한번 볼게요. 자, 27번에는 단순하면서도 하나의 응용이 좀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삼각형을 보니까 어차피 꼭지점 A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BC라는 직선이 있고요. 자, 선생님이 이 직선 위에도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걸 L1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이 있어요. L2라고 할게요. 여기도 L3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왜냐하면 모두 점이 6개로 나누어 있어요. 자, 그럼 삼각형을 만들려면은요. 밑변에 2개의 점을 선택해야 되죠. 맞죠?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밑변이 모두 몇 개예요? 4개예요. L1, L2, L3 선분 BC. 그래서 밑변이 될 선택을 4C1을 하는 거예요. 자, 4C1을 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2개의 점을 하나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꼭지점 하나니까. 이 꼭지점 A가 될 선택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밑변만 선택하면 됩니다. 곱하기 뭐예요? 6, C, 2. 끝이에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AB 위에 3점과 AB 위에 3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만들어 놨어요. 3개의 선분을 만들었지만 BC까지 합치면 4개의 선분에서 그 선분 위에 점이 6개 있어요. 그중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요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4개의 직선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종합해서 우리가 중단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고 그냥 배운 대로 풀어도 되는 문제가 16, 17, 18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19번부터는 거의 유형을 좀 알아야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자, RPM을 한번 보겠습니다.